안녕하세요, 리치 엔지니어입니다. 오늘은 방배 재건축 중 방배 13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이라고 하면 예전에 앞서방, 압구정, 서초, 방배 등으로 불렸던 전통적인 부촌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반포 등에 밀리면서 명성이 예전에 비해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랬던 방배동 전체가 대규모의 재건축을 통해서 향후 크게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배동 재건축 중 방배 13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 재건축의 구역 지정 현황을 보시면 사당역, 방배역, 이수역, 내방역 인근에 방배 5, 6, 7, 8, 13, 14, 15 구역 등 많은 구역들이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되게 많은 새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겠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각 구역마다 진행 속도가 다릅니다. 방배 5, 6 구역은 상대적으로 제일 빠르고 다음으로 관리처분 인가가 난 13, 14 구역, 그리고 최근 정비 구역이 지정된 방배 15구역 등 사업 속도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처럼 순차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면 방배동에는 대규모의 새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입지의 경우 바로 옆에 서초, 강남 등이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고, 19년 4월에 서울이풀 터널이 개통하게 됨으로써 자차로 강남까지는 10분이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배 13구역에 주요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16년에 조합 설립 인가, 17년 9월에 사업 시행 인가를 완료하였고 18년 9월에 1년 만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나서 21년 3월부터 이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일정은 22년 말, 늦어지면 23년 정도에 착공을 할 것 같고 24년에 일반 분양, 26년이나 27년도 정도에 입주가 예상이 됩니다. 원래 공식 일정은 작년 3월부터 9월까지가 공식적인 이주 기간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주가 끝났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자 보상 문제가 있어서 최근까지도 아직 이주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 개요를 간략하게 보시면 현재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이주가 진행 중인 상태고 약 2,300세대의 대단지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방배 포레스트 자이라는 이름으로 GS 건설에서 시공을 맡게 되었습니다. 입주는 26년에서 27년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방배 13구역에 조감도이고요. 바로 뒤에 보시면 매봉재산이 위치해 있어서 강남권의 숲세권 아파트가 될 예정입니다. 방배 13구역의 학군을 살펴보시면 먼저 방현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 아파트이고, 주위에 이수중, 동동여자중학교, 고등학교, 상문고, 서울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학군 또한 우수한 지역입니다. 다음으로는 방배 13구역에 개발 호재들을 몇 개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 좋은 강남권의 대규모의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선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모든 재건축들이 순차적으로 완료가 되면 총 1만 세대 이상의 새 아파트들이 강남권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향후 정비 사업이 완료됐을 때 방배동을 생각해보면 현재 방배동은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호재로는 정보사 부지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서리풀 공원 근처 정보사 부지에 축구장 13개 면적에 해당하는 대형 오피스타운이 지어질 계획입니다. 블록체인, 빅데이터, 바이오 등 첨단 연구 시설 관련 기업들이 입주 예정이고 2025년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한국판 애플파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많은 일자리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방배동에는 좋은 호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보사 부지에 개발될 예상 조감도이고요. 다음으로는 방배 13구역을 매수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은 점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재건축이라고 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재초안이란 재건축을 통한 개발 이익이 3천만 원이 초과되면 초과분의 50%까지 환수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으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해당이 없습니다. 반대로 17년 12월 31일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으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보는 방배 13구역을 포함한 방배 5, 6, 13, 14구역은 17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완료를 하여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또 전매 제한이 가능한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재건축의 경우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전매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부터 3년 이내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예외사항이 존재하는데요. 사업시행 인가부터 3년 이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소유한 자가 아파트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전매가 가능하다라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방배 13구역을 포함해서 방배 5, 6, 13, 14구역은 사업시행 인가 후에 3년 이내 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의 조항에 해당이 돼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의 경우 착공 전까지 조합원 승계가 가능합니다. 즉 방배 13구역의 경우는 이렇게 전매가 가능하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방배 13구역의 초기 투자금 및 총 투자금을 알아보았는데요. 34평형을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초기 투자금은 평균 12에서 13억 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고, 분담금을 고려한 총 매입가는 23억에서 24억 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격을 주고 지금 들어가야 되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근처 2021년 7월에 입주한 방배 그랑자이 33평의 시세가 30억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방배 13구역이 입주할 때쯤이면 충분히 이 시세를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상 마진을 보면 보수적으로 6억 플러스 알파의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이상의 시세 차익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배 입주권 투자의 단점이 초기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입주권 매수에 돈이 빠듯한 경우는 본인의 집을 팔고 입주권을 사서 월세로 거주를 하시면서 투자와 거주를 분리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점은 입주권을 사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입주권을 사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투자와 거주를 분리하시는 전략을 이용하시면 거주 비용도 상대적으로 절감을 시키고 향후 자산을 빠른 속도로 불릴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방배 13구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리치 엔지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